2021년 2월, 빌 게이츠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은 간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여름에는 과잉 생산하고 겨울에는 과소 생산하는 계절적 차이가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들이 주력이 되려면 배터리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과연 모든 가정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할 ESS를 구축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까? 배터리의 개선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대단히 느려왔고 결국 인류는 원자력 발전소를 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태양광을 토대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테슬라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 4월 22일 이제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과 솔라루프는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테슬라의 ESS, 파워월과 통합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태양광과 파워월 배터리를 통해 소비자들은 스스로 전력회사를 갖추는 셈이라 말했죠. 테슬라의 파워월은 단순한 대용량 충전 배터리가 아닙니다. 오토비더라는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되어 개별주택부터 100메가와트의 유틸리티 시설까지 커버합니다.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장 전력을 비싸게 판매할 수 있을 때 그리드에 전력을 자동 판매합니다. 이렇게 전력을 관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동 매매하는 초단타 시스템까지 갖추기 위해 테슬라는 파워월에 단순한 배터리가 아닌 컴퓨터를 심어놓은 것이죠.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그리드 시스템을 뉴럴 그리드라 합니다. 가이드하우스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스마트 그리드 2.0을 뉴럴 그리드라 지칭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거에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그리드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했다면 이제는 전력 생산망이 분산되어 이를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클라우드 및 유비쿼터스로 연결하는 레거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것이 뉴럴 그리드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어떻게 분산될까요? 태양광 풍력 마이크로 그리드, 그리고 전기차조차 분산된 전력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가정이 보유한 ESS, 전기차를 각각 전력이 저장된 배터리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저장된 에너지 자원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통해 시시때때로 연산,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고파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그리드에 연결된 노드들이 가격 예측, 부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대비해 뉴럴 그리드의 노드에 해당하는 자원들의 연산력, 컴퓨터를 심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하는 레거시 인프라의 연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결국 누가 맞을지 그리드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배터리 가격과 배터리 기술 혁신일 것이라는 것이 기존의 공론이었습니다. 여기에 2021년 4월 22일 스퀘어와 아크 인베스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에너지 낭비이자 탄소 배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비트코인이 클린 에너지의 핵심이라는 백서입니다. 앞서 밝힌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여러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에는 LCOE가 사용되는데 발전에 필요한 총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눈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지표입니다. 즉, 이 LCOE가 낮을수록 발전 단가가 싼 발전원이라는 뜻입니다. 스퀘어와 아크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용이 천연가스, 석탄보다도 값이 싸진다는 라자드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간헐성 극복인데요. 앞서 밝힌 가이드하우스의 이야기나 솔라이트와 같은 태양광 기업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를 보편적으로 배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비용은 80%나 떨어졌지만 충방정 사이클 수가 차면 또다시 새로운 ESS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빌 게이츠의 생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생산하고 남은 전력들을 배터리에 저장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형태로 저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잉 생산의 에너지를 채굴에 사용하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소비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성전 효율이 나오지 않는, 하지만 청정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좋은 입지 조건이 있다면 태양광이든 풍력발전소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송전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을 비트코인 채굴로 수익성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청정 에너지를 엮은 것은 장기적으로 커다란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첫째, 사회가 점점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을 도입하면서 LCOE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경제성을 비트코인 채굴로 개선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청정 에너지의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전력 생산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전력을 무료로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스퀘어가 인용한 전문가는 맥스 웹스터입니다. 그는 개방형 인터넷,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 에너지 그리드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인물입니다. 예일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남미 주거용 태양광 기업 브라이트와 비트코인 컨설팅 업체 NT앤드 비트코인의 설립 멤버였죠. 청정 에너지의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생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맥스 웹스터 스스로도 자신의 말이 매우 유토피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과잉 에너지의 실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조명은 단순히 양초와 오일 램프를 1대1로 대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주거, 상업, 산업, 예술 및 과학 응용 분야를 열었습니다. 냉각 기술은 아이스박스를 1대1로 대체하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에어컨, 제습, 극조온 산업 가공, 아이스 스케이팅 등의 새로운 응용 분야를 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플랫폼을 1대1로 대체하는 것뿐 아니라 훨씬 더 큰 통신 및 정보 시스템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파괴적인 기술들은 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마자 몇 년 사이 기존의 기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낸 새로운 산업과 시장은 그들이 대체한 그것보다 훨씬 더 컸죠. 100% 태양광, 풍력, 배터리 시스템의 슈퍼파워는 지역이 가진 사회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리띵크 X 싱크탱크에서 내놓은 연구를 근거로 들었는데, 리띵크 X는 태양광과 풍력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리미트를 해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인위적으로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전력 출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여름철 태양광이 과도하게 생산한 전력을 그대로 공급하면 기존의 그리드망이 망가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 전력을 억제하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독일은 청정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북부 독일에서 청정에너지로 과잉 발전된 전력을 남부 독일까지 송전하기엔 그리드망이 아직 충분치 않아 결국 이웃나라들로 공급했는데, 이웃나라들도 전력 용량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체코는 독일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자국의 전력망이 훼손되고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리띵크 X는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의도적으로 엄청난 양의 청정에너지를 버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 잉글랜드를 사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17가지 시사점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3가지를 짚어봅시다. 첫째, 100% SWB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저렴하다. 둘째, 100% SWB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배터리의 저장 용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낮다. 보통 100% SWB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몇 주분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이야기다. 뉴 잉글랜드처럼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조차 최저 비용으로 89시간만 저장할 용량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셋째, 청정에너지의 전력 과잉 생산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맥스 웹마스터, 리띵크 X의 이야기처럼 실제로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질지에 대해서는 둘째치더라도 청정에너지의 가능성은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욱 클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스퀘어와 아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그들의 리포트로 돌아와서 비트코인과 청정에너지를 엮은 시너지, 그 두 번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개선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해시파워가 한 지역, 중국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비트코인에 대한 의문점을 정리하는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중국의 해시파워가 집중된 것은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서면 비트코인 거버넌스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수의 해시파워를 지닌 측에서 합의를 반대하면 블록의 사이즈를 키울 수도 없으며 트랜잭션의 용량을 줄이는 소프트 포크마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채굴업자들이 계속해서 블록을 만들어야 온체인 트랜잭션이든 거래소를 통한 오프체인 트랜잭션, 라이트닝 네트워크든 최종적으로는 블록의 트랜잭션을 새겨야 하는데, 그들이 블록을 만들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맙니다. 때문에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몰린 지역에 정전 사태가 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출렁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로 중국 내 채굴업자들은 글로벌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접속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점점 더 커지면서 중국 채굴업자들의 대역폭이 그 개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또다시 블록 생성 불안정 이슈를 탈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안정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해시파워를 고루 분포시켜야 합니다. 스퀘어는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청정에너지의 결합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은 세계 곳곳에 퍼질 것이며, 이들이 과잉 생산한 전력들을 비트코인 채굴에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는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해시파워가 전 세계 골고루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거버넌스가 이제 중국의 소수 채굴업체들로부터 자유롭게 블록체인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크 인베스트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그래프의 Y축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량, X축은 발전소 배터리 시스템의 전력 저장 용량을 뜻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ESS 용량을 높이더라도 그리드 요구량의 최대 40%밖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전력 필요량의 40%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로 수익성을 개선하면 비트코인 채굴 규모가 커짐에 따라 태양광 패널 규모와 배터리 저장 용량을 유틸리티 업자가 과하게 시설을 늘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그리드의 99%, 즉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99%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이 결국 재생에너지를 과잉 생산할 모티베이션이 될 것이고, 남는 전력은 배터리에 저장하거나 이웃국가의 송전에 그리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채굴로 돌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청정에너지와 비트코인을 엮게 되면 청정에너지는 수익성 개선으로 충분한 투자를 얻게 되며, 비트코인은 해시파워를 전 세계에 골고루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블록체인을 손볼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아크는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투자 기회를 크게 세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 둘째, 재생에너지 및 암호화폐 채굴업, 셋째, 채굴을 위한 에이직 칩 제조업체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머지않아 전력 생산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아크의 표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면 주어지는 보상이 없는데 왜 전력과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며 해시퍼즐을 풀고 블록의 난수를 구할까요? 결국 비트코인의 온체인 트랜잭션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 사이즈는 커질 것이며, 이 안에 담기는 수많은 트랜잭션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으로도 채굴의 보상은 충분해질 것입니다. 스퀘어 CEO 잭 돌시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룬 이 논문을 공개하며 비트코인은 재생에너지를 촉진한다고 트윗하자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true라고 응답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방식을 스퀘어와 아크가 말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심으로 채택될지, 혹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연산력들을 클러스터로 묶는 방식이 채택될지 구체적인 방법은 지켜보아야겠지만, 비트코인과 뉴럴 그리드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의미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